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민 모두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속이 후련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는 당당함의 힘이,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성이, 또 현안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과 차원 다른 클래스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특히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건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콸라를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트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초 원고 내용이 없던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 영장 실질 검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에게 드러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를 회유하고 협박해 국가의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위를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며 방탄 프레임을 가두는 게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맹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는 저를 겨냥해 300번 넘는 압수수색을 한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대표 연설에서 검찰을 향해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없이 칼을 휘두른다며 검경에 굳드는 제1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공판 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는데요. 이는 최근 자신은 물론 민주당을 둘러싼 방탄 논란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사실 참을 만큼 참은 거죠.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결정이지만 이는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깨고 당당하게 홀홀단신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공화국과 맞서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준 건데요. 어떻게 보면 순교자의 길을 선택한 거죠. 핍박과 탄압이 거세질수록 더 강력하고 더 견고하게 뭉치게 된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지 모릅니다. 진짜 무도한 사람들이에요. 조민 씨가 정당하게 획득한 의사 면허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부산대 내부 보고서 여기서 공개해 드렸잖아요. 네. 예. 표창장이 아니었으면 입학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이다라고. 표창장 입학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결론 냈어요. 그 보고서에. 근데 그 보고서가 법원의 판결 이후에 났단 말이죠. 내부 결론은 미리 났는데 공개를 나중에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자료를 제출을 못했어요. 네.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 의사 면허를 뺏으려고 하더니 이제는 이제 조민 씨가 이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SNS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4년 지나서 다시 갑자기 기소한다는 거예요. 이건 조민 씨가 혹여라도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야권에 줄까 봐 미리 범죄자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야, 어머니 그렇게 넣고 이제 아버지 대학에서 퇴출시키더니 사람을 이제 범죄자를 만들려고 기소한다고. 이거 진짜 무도한 인간들이에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이 조 전 장관 부부에 잇따른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 씨를 공범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는 건데요. 조 전 장관 부부는 2009년 말 기소됐지만 당시 조민 씨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제는 대놓고 정치 공작질을 시도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내 보인 건데요. 그것도 검찰과 중앙일보의 콜라보로 말이죠.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이런 뒷북이 과연 먹힐까요? 18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호부 김민아 부장검사는 조민 씨를 업무방해, 위계공무 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 조민 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면서 조 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판결문에는 조 씨 등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적시됐습니다. 올해 2월 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정경심 조민과 공모하여 서울대 의전전문대학원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는데요. 법원은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호텔 아쿠아팰리스 인턴 증명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유죄가 선고된 혐의 가운데 조민 씨 관련 혐의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응시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였는데요. 조민 씨의 입시비리 공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8월에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늦어도 8월 중 조민 씨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진 거죠. 검찰은 당초 조 씨를 불기소 처분할지 검토했었는데요. 통상 가족이 연루된 범죄 사건에서 부모를 기소한 경우 자녀는 기소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잇따라 조민 씨를 입시비리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한 데다 조민 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면서 기소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누가 봐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이 나오자 이를 가로막고 차단하기 위한 정치 공작을 시작한 걸로 보여집니다. 조민 씨는 조 전 장관의 1심 유죄 판결 직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검찰은 다른 입시 비리 사건들과 비교해봐도 조 씨의 범죄 관여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불기소 처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4년이나 지나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민 씨의 범죄 관여 정도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시효 만료 전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누가 봐도 기소할 거라는 것쯤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윤석열 검찰 독재 공화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국 가족의 멸문지화를 밟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에게는 반드시 이 가족을 끝까지 제거해야만 하는데요. 그게 자신이 대통령이 된 정당성이기 때문입니다.